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성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차등배당 3탄.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차등배당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4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화 역시 차등배당과 관련한 주제를 심도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가 벌써 3개월 남은 시점. 네, 3개월하고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또 추석이 또 있으니까요. 이조차도 이제 저희 추석 때 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를 붙들고 살 수는 없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왜 이거 없어지냐? 이렇게 붙들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 첫 번째 방법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지분을 가업 승계자에게 최대한 많이 증여 또는 양도를 해야 합니다. 자, 12회에서 15회 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주제들이 주식 이동과 관련한 얘기였어요. 저희 상담도 7월 23일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3월달 법인세 신고보다 훨씬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주식 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설된 회사들과는 다르게 10년 정도 존속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20억에서 30억, 대략 이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많은 주식을 자녀한테 이동하고 싶으나 부모 자식 간에는 빼박이에요. 무조건 시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가로 신고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양도로 신고하면은 시가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주식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녀한테 이 2, 30억 정도 되는 이 전체 시가에서 한 30% 정도 주고 싶으면 9억이잖아요. 9억의 돈이 자녀한테 있습니까? 설사 양보해서 1억 정도 싸게 판다고 치자고요. 8억의 돈이 있습니까? 그거 통장으로 꽂아야 돼요. 꽂지 않으면은 국세청에서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자, 그러니 차용증 쓰고 또 하겠죠. 자, 이 시기에 그 차용증 쓰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뒤에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거든요. 지금 이 3개월 자체가. 나중에 이거 다 매뉴얼 해가지고 AI가 다 분석할게요. 이 시기에 주식 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마저도 넘겨야 되는데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이 3개월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이 저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를 한번 끄집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올해는 마지막 효력이 남은 차등배당을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왜? 이거라도 뭐라도 해봐야지. 그러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진행해야 될지가 굉장히 미지수로 남는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최대한 많이 넘기는 주식 작업도 해야 되고 그거와 또 맞물려서 차등배당 또 해야 되고 그러니 많은 주식을 옮기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높은 시가 때문에 증여공제 한도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해당하는 주식만 옮기게 될 것이거든요. 그나마 그거라도 옮기면 다행이야. 근데 저번에 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할 거면은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거 찔끔 옮겨가지고 내년에는 그럼 뭐 하고 살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넘겨진 주식에 대해서 차등배당이라는 걸 실행하려고 보니 막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차등배당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라는 의문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차등배당조차도 하려고 하니까 정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얘기가 정관이에요. 자, 기와의 정관은 현실이 반영된 정관일까요?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차등배당은 반드시 정관에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가능한 규정이라는 거죠. 자, 정관의 수정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정관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개정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렇게 개정되지 않은 정관이라고 한다면은 추후에 국세청이 AI 검증 방식에 따라 가지고 몇 년 내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관 그냥 막 바꾸는데 특별결의 이런 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정관 바꿨을 때. 그 정관 바꾸고 뭔가를 하지 않았겠죠. 우리 급여 올렸는데?
그 정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기가 국세청이 봤을 때는 세법 개정안 나오고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법 개정됐는데 저랑 만난 한 10명, 20명, 30명 이 사람들만 하고 우리나라 어떤 법인도 이걸 하지 않았어. 그러면 국세청이 조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조차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을 부라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는 정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관 개정도 굉장한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자, 세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배당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당은 뭐냐면은 배당 이해할 게 뭐 있나요? 그렇죠? 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해야 됩니다. 단기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 금액을 배당을 하게 되면은 위법 배당이라는 거예요. 배당의 재원은 항상 그 이전에 우리 회사가 법인세도 내고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지 지금 올해 이익이 많이 난다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배당을 조금밖에 못 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위법 배당을 하게 되면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주들은 딴지를 안 걸겠지. 근데 딴지를 거는 사람은 반드시 국세청이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배당 기준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당도 이해하고 배당 기준일은 뭐지? 자, 배당 기준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주에게 있는데요. 허나 모든 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배당 기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기업에서 배당 지급의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배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가 자신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주주의 자격을 얻은 자, 그러니까 주식 이동할 거잖아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도 주식 이동을 할 건데 주식 이동을 해서 새로운 주주 자격을 얻은 자가 이 배당 기준일 현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는 상법 규정이에요. 세법 규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은 시간이 촉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거의 세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세금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규정들은 다 상법이라는 거예요. 절차법은 다 상법입니다. 상법의 전문가는 누구냐면은 변호사겠죠. 변호사가 이제 전문인데, 근데 이제 상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또 변호사님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상법 전문가도 찾아야 되고 세법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이 두 사람이 친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3개월 동안 강제로 친하게 만든 다음에 쌍둥이처럼, 발음도 안 되네, 쌍둥이처럼 한 몸처럼 행동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이 3개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뼛속까지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세무사님들도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법인 자본 거래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난번에 신경외과 의사를 거론하면서 수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수술에서는 반드시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유능하신 분들은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죠. 근데 우리 수술 동의서를 다 적을 때 보면은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잖아요. 법인 자본 거래에서는 장애는 뭘 나타내냐면은 사후 소명을 나타냅니다. 국세청이 분명히 치고 들어올 거거든요. 국세청이 세법 개정안 내자마자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훗날에 건드릴까요? 아니면은 전혀 보지도 않고 지나갈까요? 여러분들이 상식의 선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를 안 남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제가 한 2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상담을, 이제 동영상 때문에 이제 상담이 많이 왔겠지만은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공통된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무사가 하는 거하고 외부에 또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무사들은 도망을 설사 간다 하더라도 찾을 수가 있어요. 세무사협회에 전화하면은 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인터넷상에 한국세무사회에 들어가서 이상화 세무사 치면 이 사람이 어디에 개업을 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다 나와요. 자,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네.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는 세무사하고 계약서를 쓰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 보통 외부에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가 거의 없더라고요. 뭐 계약서 안 쓰고 뭐 쓰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것들에 대해서, 앞에 거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뭐 급여 인상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렇게까지 눈에 혈안을 두고 찾아낼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거지. 근데 국세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자본이에요. 자본은 왜냐면은 국세청의 잉여금의 50%는 본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배당인 거거든요. 배당을 차등 배당이 형식이 되었던 이런 걸 하는 게 너무나 고깝게 보였던 거지. 그러니 법을 바꿔서라도 차등 배당을 날려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효과를 누리는 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올해 해야 될 일이고, 내년에는 이 차등 배당의 효과와 거의 균등하게 나오게끔 균등 배당의 수치를 차등 배당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답 다 알려드립니다. 왜? 못할 거거든. 약 올리는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근데 그게 아니라 최대한 가능하신 세무사님들을 찾아가시고요. 그게 뭐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오셔도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 이게 사후 소명이 나왔을 때는 세무조사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무조사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세무사만 세무조사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일은 딴 사람이 하고 나중에 조사는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을 한 사람이 나중에 조사까지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가장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법 시행일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답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진행하시는 부분이 맞을 것인지, 밥만 먹고 이것만 맨날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전문가들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잘 찾아가시면 가장 좋으실 것이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로, 만만한 게 저잖아요. 연락을 주십시오. 네. 상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해도 훨씬 더 괜찮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기로 약속을 드리면서요. 이번 회차까지 차등배당 그리고 주식 이동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는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하였습니다.